자, 우리 73페이지 보시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나옵니다. 시일 때는 그냥 도시 관리 계획 그러고요. 요거는 이제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요거는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한테 더 밀접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더 많이 나와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은 토지 이용 계획이죠. 토지 이용 계획. 그러니까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고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그 의가 있어요. 의. 뜻. 또 6개를 써야 돼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4개밖에 없었거든요. 특별시, 광역시, 시군. 그래서 4개밖에 없었고 대한민국 도시는 4개 중에 하나다 그랬는데 갑자기 제주 특별자치도가 생겨가지고요. 애를 먹이더니 세종특별자치시가 생긴 6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생기면 저 강의 그만둘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예, 6개까지는 어떻게 참을만 합니다, 지금. 6개 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계획입니다. 보전을 위한 계획. 요렇게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에는 기출문제 하나밖에 없어요. 저렇게 나왔어요. 책에 보니까 토지 이용, 교통, 환경, 정보, 통신 막 나오는데요. 그런 거 안 써줘. 개발, 정비, 보전이라는 단어만 써요. 저것도 6개 쓰기 싫으니까 그냥 2개. 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계획을 말해. 이렇게 나온다고요. 의.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은 그 이제 법적 성질이 있는데요. 드디어 법적 성질, 드디어 구속적 행정 계획입니다. 구속적 행정 계획이 돼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은요, 바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는요. 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 외우고 시험장에 갔는데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처분성이 있는 행정계획이 나온 거예요. 처분성, 이거 같은 뜻이에요. 구속적 같은 뜻이 처분성 있는 행정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행정처분이라 그러잖아요. 처분이라는 것은 행정기관 행위 중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효력을 미치는 게 처분이에요. 그래서 처분성이 있다 그러면 구속력이 있다 같은 뜻입니다. 예. 그 다음 우리 3번째. 요거는 꼭 암기해야 될 게 나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 하는 일.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시험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요. 아까 우리 광역도시계획 제가 외우란 얘기 안 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도 중요한 걸 몇 개만 기억하는 정도. 근데 도시군 관리 계획은 무조건 외워야 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 계획 하는 일, 내용 6개를 필히 암기. 첫 번째,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거. 그래서 뭐 도시지역 지정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해. 방화지구, 고도지구 같은 용도지구 지정할 때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을 해요. 두 번째, 용도 구역이 있어요. 용도 구역 4가지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도시자연 공원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입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죠. 시가화 조정 구역, 영종도 일대 347만 평.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 구역, 통영 앞바다 불양식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주말에 등산 가는 산들, 도시자연공원구역.
요 네 가지 지정 변경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고요. 세 번째,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도로 설치, 학교 설치, 공원 설치 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고요. 네 번째,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그래서 여기 도시 개발 사업은요, 요거 종류가 두 개가 있죠.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 사업의 종류 두 개. 시가지 조성하고 단지 조성이 있어요. 네, 시험이 여기 나왔어. 단지 조성이 나왔어. 유통단지 조성에 관한 계획 나온 거예요. 유통단지 조성에 관한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냥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어디에 유통단지 조성이라는 게 있냐는 거지. 바로 단지 조성이 도시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요.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올 수 있는 게 시가지 조성에 관한 계획. 역시 도시 개발 사업이에요. 그래서 도시 개발 사업을 한다 안 한다 결정은 뭘로 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한다고 결정되면 구체적인 절차는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요, 용인시가요 도시개발구역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용인시 여기저기 다 도시개발구역이에요. 그래서 용인시 어디에다가 도시개발 사업한다는 결정은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 구체적인 절차는 도시개발법으로 진행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비사업. 정비사업은 요거는 공무원, 연수원 요런 데서 시험 나왔어요. 중개사 시험이 안 나왔거든요. 시험에 뭐라 나왔냐면 다음 중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찾아라 하고 정답이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이야. 자, 재개발 사업은요, 정비 사업에 포함되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재건축 사업에 관한 계획,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계획, 다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제 그 공무원들 연수라든가, 특히 요즘에는요, 은행 직원들 연수할 때요, 시험을 봐요. 교육 끝나고 나서 인력개발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시험 문제 20문제를 내달래. 왜 그랬더니 요걸로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은행원 구조조정할 때 인사자료로 쓴대.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쩐지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평소 같았으면은요, 의원들 그 PB센터 교육을 하면은요, 카톡 보내는 사람, 밖에 나 전화하는 사람인데, 요 최근에는요, 진짜 바른 자세로 앉아가지고 한 글자도 안 빼놓고 다 적고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나 싶었는데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예. 요즘에 공무원들도요, 연수교육 끝나고 나면 시험 봐요. 40문제 봅니다. 왜? 교수님들이 40문제 보잖아요. 50문제 싫어해. 왜? 재활용하기가 그래. 40문제. 오지선다형 40문제. 예. 그래가지고 그거 성적 가지고 인사고과 자료로 쓰는 거예요. 인사고과 자료. 조는 사람이 없어요. 조는 사람이. 그래서 그때 공무원 연수 이게 나왔어요. 예.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 내용에 해당한다. 다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정비 사업에 포함되는 거예요. 요거 나올 수 있어요. 또 다섯 번째, 지구 단위 계획 있죠. 대규모 건축이 있을 때 수립하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거나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한다. 여섯 번째, 이제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거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하고 구역 계획 수립.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인천의 차이나타운이 나왔습니다.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사례가 없다가 최근에 인천의
차이나타운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이 6개를 다 뭘로 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해. 그러면 저 도시군 관리 계획 한 단어로 토지 이용 계획 그랬죠. 저 6개가 바로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게 이제 특정한 도시를 하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님은 어디 사시나요? 예? 둔촌동. 혹시 경기도 사시는 분 계세요? 어디 사세요? 예? 어디 사세요? 같은 동네 살아요? 예, 동네. 그 학원에 왔을 때 공부 잘하는 방법이 나쁜 친구 사귀면 안 돼. 예. 같은 동네 산다고 해서도 공부 안 하고 그러지만 친하게 되면 안 돼요. 예. 나쁜 친구 사귀면 안 됩니다. 근데 본인이 나쁜 친구야. 본인이. 본인이 나쁜 친구야. 학교도 그렇지만 학원에도요. 나쁜 친구 사귀는 그 멤버들은 다 떨어져. 시험 끝나고 나면은.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 붙어 다니면은요. 묻어가는 효과가 있어. 예.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묻어서 다니다 보니까 합격해. 묻어 다니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동계 올림픽에 말하는 팀 추어라고 똑같아. 묻어가는 거야. 묻어가는 거. 그럼 합격한다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그럼 하남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아주 할 말이 많은 데가 하남시입니다. 이게 하남시요. 하남시도 공부할 거리가 워낙 많아요. 하남시는 주로 개발 제한 구역 공부할 때는 하남시를 공부해요. 그린벨트 공부할 때는요. 그래서 하남시가 개발 제한 구역에 가장 많은 판례를 만들어낸 데가 경기도 하남시예요. 자, 이 하남시를 다 만들어 볼게요. 하남시 도시관리 계획을 가지고. 그러면 하남시에는요.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 사는 주거지역 필요하죠.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지정할 때는 용도지역의 지정이네. 그렇죠? 하남시 도시관리 계획 이쪽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했어요. 그 다음에 하남시에서 개발을 갖다가 하지 않는 여기 녹지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녹지지역 지정은 뭘로 해요? 용도지역의 지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녹지지역도 있지만 도시니까 당연히 상업지역도 필요하죠. 요 상업지역 지정은 뭘로 합니까? 용도지역의 지정. 요쪽에 또 최소한의 공업지역은 들어갑니다. 어느 도시든지. 자, 이게 공업지역이 지정될 때 역시 용도지역의 지정으로 해요. 그런데 요 상업지역 중에요. 요 일부 지역이요. 요만큼 지역이 화재 우려가 있어. 그러면은 화재 예방을 위한 방화지구를 지정합니다. 방화지구는 여기 용도지구죠. 그래서 하남시 도시관리계획으로 저쪽을 용도지구, 방화지구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녹지지역 중에서는요. 예전에 그린벨트가 가장 많이 지정되어 있던 곳이 경기도 하남시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그린벨트, 여기를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녹지 지역 중에 일부를 개발 제한 구역으로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해요. 그럼 이거는 뭐야? 개발 제한 용도 구역에 지정이 되죠. 그러면 도시에서는 당연히 기반 시설이 필요하죠. 도로 설치, 기반 시설의 설치. 이쪽에 봤더니 여기다가 학교 설치했어요. 기반 시설의 설치. 기반 시설의 설치야. 예. 그 다음에 이쪽에 필요할 때 그러면요 여기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런 것들은 용도지구로 지정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로 개발할 때는요 이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이렇게 지정하게 돼요. 그 다음에 오래된 지역들. 자, 주거 지역 좀 낡은 지역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꼬맨 지역도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정비 사업해야 되거든요. 정비 사업을 한다고 딱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한다고 도시개발 사업, 개발 사업이라고 했다. 도시개발 사업을 결정하고 정비 사업을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을 하든 도시개발 사업 하든 다
대규모 건축하죠. 대규모 건축할 때 여기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추가 지정.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상업지역 같은 데서요. 규제를 완화시켜주면은 역세권 주변에 이쪽 땅은 규제 완화시켜주면은 효과가 굉장히 클 것처럼 보여. 그럼 여기를 갖다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6개 가지고 그 도시를 하나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도시의 토지 이용을 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것을 토지 이용 계획이라 그래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저거 가지고 도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6개 가지고. 예. 그대로 외워야겠다. 그대로. 그런데 시험에서는요. 틀린 지문,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아닌데 틀린 지문 쓰는 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 X.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요거 X야.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이것도 X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것도 X다. 그러면 이걸 항상 틀린 지문으로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끝에가 구역으로 끝난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중에서 구역으로 끝나는 게 총 몇 개나 나와요? 예? 구역으로 끝나는 총 몇 개 나오죠? 6개. 6개. 용도 구역 4개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다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6개나 나와.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은 끝에가 구역으로 끝나는 게 많겠구나. 이런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시험에서는 계속 2개.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을 틀린 지문으로 내요. 내용이 아닌데. 근데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틀린 지문으로 아주 엉뚱한 게 나왔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왔어.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아닌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것도 구역이라고 나오고. 자, 그러면 거기에 73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의. 밑에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6개. 도시군 관리 계획 법적 성질,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된다. 심판의 대상도 되는 거죠. 그러면 요 6개를 이제 수립을 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 6개를 수립하는데 그 수립하는 절차를 이제 봐야 돼요. 이것을 수립하는 절차가 입안 결정 절차라 그래요. 입안 결정 절차입니다. 요 입안 결정을 합쳐서 수립이라 그래요. 이걸 합쳐서 수립 그럽니다. 수립. 예.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하면 수립이라는 단어는 2개로 나눠져요. 입안, 결정. 수립이라는 단어는 2개로 나눠진다. 입안하고 결정으로. 예. 그럼 요 입안 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요 6개라는 거예요. 6개는 다 요 절차를 거쳐야 돼. 그러면 저 절차를 거치기 위해 제일 먼저 할 것이 기초조사입니다. 기초조사예요. 자, 하남시에다가 이쪽에다가 도로를 뚫고 싶은 거예요. 도로 뚫고 싶다. 그러면 저 도로를 뚫기 위해서요. 저 지역의 인구는 몇 명이나 되고 예, 문화적인 상황, 그 다음에 기후 상황 등등 다 조사합니다. 이게 바로 기초조사예요. 근데 이 기초조사는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광역도시계획에 규정된 것을 다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 준용합니다. 준용할 때 이 기초조사에다 몇 가지를 더해요. 자, 기초조사에다 어떤 걸 더하는가? 환경성 검토. 환경성 검토하고 토지 적성 평가. 토지 적성 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 취약성 분석을 더해서 합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는 광역도시계획에 규정된 것을 준용하는데 저기다가 저 3개를 더해서 조사한다. 그럼 이거 다 끝나고 나면요. 계획안이 만들어져요. 계획안이 하나 만들어져요.
봤더니 이쪽으로 4차선 도로를 뚫으려는 거예요. 4차선 도로를. 만들어진 계획안을 가지고요. 두 갈래로 이제 의견을 듣는 거예요. 의견은 두 갈래로 듣는 겁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 주민의 의견 청취가 나와요. 요때 요 주민은 하남 시민이겠죠? 예, 하남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저쪽으로 4차선 도로 뚫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의견 청취. 요 끝나고 나면은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가 나와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나옵니다. 요거는 지방의회가 하남시 의회겠죠, 그렇죠? 하남시 의회. 예.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나옵니다. 요 두 개가 다 끝나고 나면은 계획안을 정해요. 이제 계획안이 정해진다. 이것을 우리는 입안이라 그럽니다. 입안, 그래서 마우스란 뜻이 아니에요. 안을 만든다. 저쪽으로 도로 뚫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입안을 했어요. 입안한 것을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확정하는 것을 결정이라 그래요. 결정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요 끝나고 나면은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또 거쳐야 돼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 심의 끝나고 나면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정한 것을 남들한테 알려주는 거, 고시를 하는 거예요. 고시.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결정 절차예요. 이 절차는 시험에 꼭 나오고 있어요. 시험에 입안 결정 절차는. 그러면 요때 자, 요쪽에다가 4차선 도로 뚫겠다는 요 안을 만들었거든요. 요 안을 만들어서 이제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하는데, 의견 청취를 하는 방법은요, 저쪽으로 4차선 도로 뚫는다는 것을 공고해요. 그리고 찾아오는 분들한테 열람을 시켜줍니다. 이때 열람 기간은 14일 이상을 열람을 시켜줘요. 그러면 이것을 공고한 것을 읽어보거나 열람을 하신 분들 중에서 의견이 있는 자가 있어요. 의견이 있는 자. 자, 의견이 있는 자 중에서 이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의견서를 제출한 거예요. 근데 제출된 의견을 봤더니요, 여기 타당하다고 인정이 돼.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은요, 요것을 반영해야 됩니다. 반영하여야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이쪽에다가 4차선 도로 뚫겠다는 것을 공고하고 열람한 것을 봤어요. 보고 나서는 이쪽은 사람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6차선은 뚫어야겠다는 거예요. 6차선 뚫는 게 좋겠다고요. 이 사람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봤더니 타당하다고 인정이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반영해야 돼. 그러면 이제 최초로 만들었던 암하고 달라졌죠. 달라진 것을 다시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재공고, 재열람입니다. 재열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6차선으로 다시 재공고, 재열람했는데 또 어떤 분이 의견서를 제출한 거예요. 이쪽으로 뚫는 거는 좋은데 방향이 마음에 안 든대. 이쪽으로 이렇게 뚫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6차선까지는 괜찮은데 타당하다고 인정이 돼.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면 다시 재재공고, 재재열람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지겨운 절차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저기 2번에 보면 구속력이 있다고 그랬죠. 잘못하면 소송 제기를 당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요 의견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요, 저 도로가 자기 땅 위로 지나간다고 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의견서 제출은 내 땅 위로 도로만 설치해봐라, 내가 소송 제기하겠다. 이게 의견서 제출이야. 타당하다 인정하는 것은요,
하남시장이 봤더니 저 사람이 소송하면은 자기가 질 것처럼 보여. 그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반영하는 건 뭐냐면 옆집 사람 땅으로 옮기는 거야. 도로를. 그럼 옆집 사람이 다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견서 제출도 하는 거죠. 계속 피해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때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되는데 처리 결과 통보는 60일 내입니다. 60일 내 처리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된다. 뭐 이거 다 끝났다 이제. 그러면 주민의견 청취를 마감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해야 돼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해요. 첫 번째,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중요하죠. 이거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 지방의회 의원이 되면 용도 지역 변경되는 거 자기가 제일 먼저 알겠네. 아, 좋다 이거.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1번은 계속 시험에 나왔어 이거. 1번. 2개 이상 도시를 지나가는 서울시에서 하남시로 도로가 지나가는데 광역시설 그래요.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서울시나 하남시가 아닌 곳에 사시는 분 계세요? 서울시나 하남시가 아닌 곳에 사시는 분 없어요? 예.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지역사회니까 여기 다 근처에 오시는구나. 저쪽 노량진 같은 데는요. 세상에 1호선이 가는 곳에는 다 오세요. 인천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1호선 타고 오시는 분도 있고 양주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별의별 다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하철 1호선이 가는데 다 오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분위기가 비슷하지가 않아. 우리는 지역사회라서 그래도 분위기가 비슷하잖아요. 예. 왜? 그 근처에 일어나는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지역에서는요. 요거 지방의회 의견 청취할 때 그 지방의회에서 의견 청취할 때는 딱 정해진 것만 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 요거. 1번만 계속 시험 나왔어요. 2번은 광역시설이니까 2개 이상 도시를 지나가거든요. 서울시에서 여기 하남시까지 연결되는 도로 대표적인 광역시설이에요. 설치, 정비, 개량. 세 번째는요. 모든 기반시설이 아니라 일정한 기반시설. 일정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이때 일정한 것은 어떤 거냐면 중요한 기반시설과 혐오시설이 있습니다. 중요한 기반시설, 주간선도로, 그 다음에 대학, 그 다음에 지자체 청사 같은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혐오시설은요, 자, 혐오시설, 화장시설, 납골시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시설들이다. 지방의 의견 청취를 거쳐서 이제 입안권자가 최종적으로 안을 정해요. 이게 입안이야. 자, 이때 입안은 입안권자, 원칙적인 입안권자. 또 써야 돼, 6명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6명. 예외적인 입안권자는요 2명이에요.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입니다. 선생님 어디선가 국토부 장관, 도지사 안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도시군 기본 계획의 수리권자가 안 되지만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입안권자 돼요. 예. 국토부 장관 입안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도지사 입안할 수 있는 경우 2가지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때 또 시험 문제가 하나가 또 끼어들어요. 절대 비행정청은 입안할 수 없다.
다 행정청이거든요. 비행정청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라든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위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비행정청이거든. 시험 문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장 군수가 위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도 위반할 수 있다. X. 왠지 경미한 사항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예? 그건 없다고요. 위반하고 난 다음에 위반한 것을 확정하는 게 결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결정권자는 누가 될 것인가? 원칙. 시도지사 5명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 대도시 시장이 원칙적인 결정권자인데 단 대도시 시장 대신에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는 것은요. 시장이나 군수가 결정권자가 된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결정권자가 되는 것이 4가지가 있다. 첫 번째, 국토부 장관 지가 위반한 것. 국토부 장관 지가 위반한 것은 지가 결정한다. 두 번째,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고요. 세 번째, 국가 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국토부 장관이 결정. 네 번째,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하거나 계획 수립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고요. 단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가 결정하는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요. 예. 결정권자 정리한 거죠.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럼 이제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할 때 거쳐야 되는 절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지도위 심의를 거쳐서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해요. 근데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하고 계급이 대응하는 사람, 중앙자가 나와야 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그리고 국토부에 설치가 되어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도위 심의를 거쳐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저 도로 설치를 결정하려고 도장 찍으려고 봤더니 저 도로가요. 글쎄 문화재 옆을 지나가는 거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가 결정하려고 봤더니 그 도로가요. 100년 묵은 소나무가 잔뜩 있는 곳에 지나가요. 국유림을. 그랬을 때는 국유림 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관계행정기관의 장. 국유림 관리소장과 협의. 그 다음에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한 다음에 이제 고시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요 주민의 의견 청취는요 생략이 가능해요. 요거는 생략이 가능하다. 언제 생략 가능한가? 2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국방상 국가 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요청 시 생략 가능하다. 저 도로가 군사도로예요. 그럼 이거는 공고 열람하는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해야겠죠. 그렇죠? 예. 두 번째가요. 경미한 사항일 때, 중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일 때 생략이 가능하다. 그 다음 여기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은 언제 가능한가? 역시 2가지. 첫 번째는 저와 똑같아.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두 번째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에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일 때 협의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 여기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전체를 생략하는 게 가능하다. 언젠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 지역에 나대지가 없을 때 건물 다 지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했을 때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이걸 다 거쳐서 건물 짓거나 도심지가 됐기 때문에 또 할 필요가 없다. 생략 가능. 그다음 우리 주민의 의견 청취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요.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왜? 동네마다 분위기가 다르거든. 학풍이 달라, 학풍이. 그래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이제 입안 결정 절차를 다 공부했거든. 이거 여러분이 자기 손으로 다 쓸 줄 알아야 돼. 그러면 한 문제 맞춰. 문제. 예.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사진 찍으실 분은 사진 찍은 다음에 지으세요. 예.